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5일 새벽 5시 32분입니다. 최근 한 몇 달 동안에 제가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가장 감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조선일보가 장훈 선생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훈 선수라고 하면은 더 빨리 전달이 될 텐데, 이분 연세가 지금 82입니다. 장훈 선생과 인터뷰를 하면서 장훈 선생이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한 그 대목을 읽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장훈 선수라고 하면은 일본 프로야구의 가장 위대한 타자, 유일한 3000안타 기록자죠. 그리고 한국인임을 처음부터 떳떳이 밝히면서 야구를 했던 분으로서 지금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민족혼을 이분처럼 당당하게 표현한 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1동포의 가장 우상적 존재였죠. 근데 이분이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언제까지 일본에 사과하라, 돈 내라 반복해야 하느냐.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약해서 나라를 빼앗겼지만 이젠 자부심을 갖고 일본과 대등하게 손잡고 이웃 나라로 가면 안 되겠느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이 내 조국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으면은, 이런 말을 했으면은 그냥 용감한 발언이다 하겠는데, 장훈 선생이 하니까 울림이 큽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 이튿날에 사설을 실었는데, 일본에 언제까지 사과하고 돈 내라 할 건가? 장훈 씨의 고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의 지난 토요일자 이 사설은 획기적인 사설입니다. 왜냐하면은 장훈 씨가 이렇게 용감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조선일보가 그동안의 양비론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일보를 용감하게 만든 게 장훈 씨의 용감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용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설은 앞으로 한일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훈 씨는 정말 또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의 진짜 사나이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 사과하라, 돈 달라 요구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징용공 배상은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이 한국을 존경하게 만든 거죠. 한국 정부를 존경하게 만들었는데, 역시 사나이가 사나이를 알아본다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 장훈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한반도의 진짜 사나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믿어도 안 되겠습니까? 이게 보수가 지향해야 할 남자의 미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획기적이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낭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과거 일본 최고 야구 선수였던 제1교포 장훈 씨는 언제까지 일본에 사과하라, 돈 내라 반복해야 하느냐, 부끄럽다고 했다.
장씨는 그때는 우리가 약해서 나라를 빼앗겼지만 이젠 자부심을 갖고 일본과 대등하게 손잡고 이웃 나라로 가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인 장씨는 많은 회유에도 끝까지 한국 국적을 지킨 사람이다. 그런 그가 나는 한국인이고 내 조국이니까 하는 말이라며 가슴에 담아온 고언을 던진 것이다. 장씨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많은 우리 국민도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 됐는데 언제까지 일본과 비정상적 관계를 끌고 가면서 사과하라, 돈 내놔라 할 것이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여기서부터 조선일보 사설이 확실하게 스탠스를 정합니다. 외세 침략을 받고 식민지가 됐던 나라들은 많다. 하지만 우리처럼 80년 동안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나라는 없다. 베트남은 프랑스 통치와 일본군 진주, 미국과 전쟁 등으로 국민 800만 명을 잃었다. 하지만 상대국의 배상 요구 대신 미래를 위해 협력하자고 했다. 김대중 정부가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 학살 의혹에 대한 보상 의사를 밝히자 필요 없다고 했다. 독일과 러시아의 침공으로 560만 명이 숨진 폴란드는 독일과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 과거는 잊지 않되 미래로 간 것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징용 배상자 보상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고 보상도 했다. 노무현 정부도 일본에 다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여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자 반일몰이에 이용했다. 위안부 합의도 사실상 파기했다. 윤석열 정부가 어렵게 징용 대위 변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굴종외교라고 비난하기 바쁘다.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다. 오로지 국민 감정을 자극해 정치 이득을 볼 계산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6위 수출 대국이고 1인당 GDP는 일본과 비슷하다. 국가 경쟁력 순위는 일본에 앞섰다. 일본에서는 이러다 한국에 뒤진다는 우려가 높다. 그런 우리가 끝없이 돈 내라고 하면은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겠나. 역사의 교훈은 잊지 말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럴 때가 됐다. 반일몰이를 돈벌이와 정치에 이용하는 세력도 이제 그만해야 한다. 장한 사설입니다. 더 장한 장훈씨의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한일 관계를 복잡하게 설명하고 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당당하게 일본과 경쟁하고 협력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언제까지 사과하라, 돈 내라고 할 거냐. 창피하다. 참 피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훈씨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한국의 정치하는 사람 뭘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못한 것도 많지만은 한일 관계를 이렇게 화끈하게 정상화 시키니까 한미 관계도 지금 좋아지지 않습니까? 한미일 동맹 관계가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핵이 없는 상태에서도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딱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데 왜 김명수의 대법원은 징용공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느냐? 그리고 이런 판결로서 빚어진 한일 관계의 파탄상을 악화시킨 자 문재인, 그리고 처음 단초를 만든 김능환 대법관의 돌출 판결, 김능환, 김명수, 문재인 세 사람 다 사법시험 합격자입니다. 조선은 과거시험 합격자가 망쳤고 대한민국은 사법시험 합격자가 망친다는 이야기를 듣도록 한 이 세 사람에 대한 비판을 훨씬 더 심하게 해야 합니다.
얼토당토 않는 영웅주의적 판결로 한일 관계를 파탄낸 이 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사의 십자가에 매달아야 합니다. 역사의 십자가에 매달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